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이미 다 이름은 들어봤고 일부 사용해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파워포인트 기초, 오늘 주로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사용하는 거, 텍스트와 테마 설정하는 거, 그림, 표와 차트, 멀티미디어, 전환과 애니메이션,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 갖고 파워포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빠른 시간에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 바랍니다. 예, 파워포인트 기초,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파워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파워포인트 화면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새로운 파워포인트, 즉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 문서를 닫고 종료하고, 또 만들어진 슬라이드, 즉 프레젠테이션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을 프레젠테이션 파일이라고도 하고요. 그거는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슬라이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란 무엇인가? 파워포인트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이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이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제품 설명회, 강의, 업무 보고, 과제 등 다양한 그 발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죠. 현재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며 설득하는데 이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해야 하므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할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현재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쉽게 전달하며 우리의 주장, 내가 생각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꼭 습득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이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내 주장을 설득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의 생각을 여러 사람 앞에서 전달해야 하는 설명회, 발표회, 강연, 연설, 면접, 이거 같이 이제 일대 다로 전달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개인의 능력 차이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학습을 통해서 또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즉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은 현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가 아니더라도 과제를 제출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파워포인트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요즘에 초등학생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용 영역도 점점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MS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는 닭과 달걀의 관계긴 한데 어쨌든 아주 효율적인 도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게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이걸 보급하고 있는데 원래는 1987년도에 포스루트라는 회사가 먼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1987년에 이 회사를 인수해 버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한 제품군이 돼버린 거죠. 로고도 시대에 따라 좀 변했다고 합니다. 난 이런 차이를 못 느꼈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들은 쭉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일반적으로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 정도는 많이 써봤을 거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를 쓰기 이전에는 아웃룩 이것도 많이 썼죠. 그리고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액세스란 프로그램 또는 퍼블리셔, 그 다음에 비지오란 이건 그림 그리는 도구인데 이것도 일종의 이걸 썼고요. 최근에 와서는 모바일의 보급으로 원노트도 많이 쓰고 크라우딩 서비스로 드라이브도 많이 쓰죠. 원드라이브도요. 이런 식으로 점점 그 활용 범위나 활용 방법 여러 가지 채널,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들이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그거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텍스트와 도형을 테마에 따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발표하고자 하는, 남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텍스트든 도형이든 쉽게 사용해서 편집할 수 있고요. 이거를 테마에 따라서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데, 이런 테마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어떤 배경 화면이라든지 줄거리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차 구조 이런 것도 쉽게 얘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 작성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 그림이라든지 표, 차트, 또 음성, 오디오, 또 음악도 되겠죠. 그리고 비디오까지도 이 파워포인트 파일에 내장시켜 가지고 발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죠. 여기에 간단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서 글씨들이 이렇게 또 표나 그림들이 움직이는 것도 되고요. 실제로 비디오 화면을 캡처하거나 실제 동영상을 여기에 삽입시켜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음성도 여기 좀 덮어 씌워져 들어가고 있죠. 아, 지금 이 파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 파일도 여러분이 볼 때는 MP4 파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파워포인트에서 다 만들고 녹화하고 녹음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변환만 시킨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또 그 밖에 자료의 표현을 지원한다. 이거는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지만 워드 아트나 크립 아트, 또 스마트 아트 등 다양한 그림들을 주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뭐 크립 아트는 여기에 뭐 이때부터 중지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의 형태로 해서 기능은 지원이 됩니다. 이 용어를 안 쓸 뿐이죠. 예. 그리고 자료의 프리젠테이션 지원, 이거는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여기 삽입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요게 요거네 결론은. 다양한 자료들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지원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2013 기준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군들을 쭉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안 써본 게 더 많죠. 우리 엑셀 배웠고요 앞 시간에.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뒤로 가면 MS 워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써보지 못한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엑셀과 파워포인트, 이거는 아주 필수적인 사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그 밖의 것들을 알면 더 좋은 거고요. 최근에 와서는 원노트라든지 원드라이브에 대한 것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아웃룩 익스프레스는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퍼블리셔는 이제 뭐 웹페이지 만드는데 많이 활용들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뭐 잘 써보질 않았네요. 뭐 액세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죠. 이쪽도 많이 보강이 되고 있네요. 뭐 빅데이터다, 크라우딩 서비스다 하면서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라는 거는 뭐 결론은 다 할 수 있다는 거네. 뭐 다 할 수 있다는 소리는 우리가 또 많은 걸 배워야 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점도 잘 알기 바랍니다. 예, 또 계속해 봅시다. 파워포인트에 주요 나오는 주요 용어들입니다. 뭐 이 정도 용어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쇼,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죠.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건 발표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만든 그 파일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 파일은 슬라이드는 각 페이지가 되는 거죠. 파일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파일을 구성하는 독립된 하나하나의 페이지를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또 그 슬라이드의 기본적인 틀, 뭐 배경, 색깔, 글꼴, 효과, 레이아웃 등을 미리 기본 틀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런 걸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 돼서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으면 마스터에 설정된 그 값을 이용해서 글씨의 크기나 위치 같은 게 다 설정이 자동으로 지정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쇼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젠테이션과 헷갈리게 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워포인트에서 프리젠테이션은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실제로 그걸 우리가 발표할 때 화면에 뿌려지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런 기능을 슬라이드 쇼라고 합니다. 네, 보통 F5번 키 누르면 딱 실행돼서 자동으로 쭉 진행이 되죠. 설정된 게 있으면 애니메이션 효과나 전환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설정된 게 없으면 덜렁 페이지만 나오고 가만히 있게 되겠죠. 뭐 그런 기능이 여러 가지 있듯이 또 이 파워포인트 파일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기능은 2013 기준으로 할 때 요 PPTX란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 버전으로 할 때 PPT까지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저장이 될 때는 애니메이션 효과나 동영상, 음성 등이 일부 기능이 좀 제한되기도 합니다. 또 PPS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입니다. 파워포인트 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S자가 들어가는 걸 딱 이런 류의 파일을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프리젠테이션 시작이 돼서 쭉 보여주게 됩니다. 즉 슬라이드 쇼가 바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PPT로 되는 걸 열게 되면 편집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여기 M자가 들어간 거는 매크로 기능이 들어간 건데 이거는 우리 이번 강의할 때는 다 뺄 겁니다. 이건 뭐 특별한 기능이고 쓴 사람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또 이런 기능이 들어갔을 경우 보안에 문제가 걸려서 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이걸 또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또 웹페이지로도 바로 저장이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바로 HTML 문서가 만들어져서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해 쓸 수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써보진 않았지만 뭐 텍스트 파일이나 아래 한글 파일로도 저장이 되는 것 같으네요. MS 워드 파일로도 저장이 되고요. 하여간 생각보다 많은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때는 파워포인트 2013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꿔 가면 이제 이거보다 올드 버전일 때 내가 설명하는 기능에 특별한 기능들, 즉 이런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을 거고요. 이거보다 더 최신 버전 2015, 16 이런 거 쓰는 경우는 더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2013이 기준이 돼서 지금 설명을 할 건데 2013이 되면서 특별히 추가된 기능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와이드 스크린 기능, 화면을 크게 쓸 수 있는 기능이죠. 지금 여러분 보는 화면도 생각보다 조금 편하고 넓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영화 보듯이 16대 9 비율로 바꾼 겁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또 도형의 병합 기능, 스마트 가이드. 나는 요 스마트 가이드 기능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거나 빼어난 기능은 아닌데 미세하게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서로의 간격이라든지 위치를 잡을 때 아주 좋은 기능이거든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색일지 스포이드라고 돼, 스포이트라고 돼 있는데 스포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쭉 어떤 액체를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색깔을 복사해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은 기능입니다. 어떤 거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 있는 객체랑 동일한 색깔을 지정하고 싶을 때 이럴 때 그 색깔이 뭔지 이름을 내가 못 찾겠거든요. 또 색상 표를 꺼낸다 하더라도 정확히 맞추기가 힘이 들다고요. 이럴 때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미 있는 그림을 딱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있는 그림이나 도형에 색깔을 쭉 찍어주게 되면 그게 복사가 돼가지고 바로 내가 선택한 객체에 적용이 돼버립니다. 어쨌든 2013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뭐 스마트 가이드 아주 좋은 기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버렸네. 여기 도형 병합 기능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이 도형을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도형 하나, 동그란 도형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 다음에 이 도형 간에 연산을 시킵니다. 이 중에 전체 합친 그림을 만들 거냐, 아니 교차되는 것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부분적으로 이 도형 간에 연산을 시켜서 그 그림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뒤에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숨어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이 슬라이드를 지정하면서 프리젠테이션 지정하면서 일종의 시나리오를 갖고서 단계별로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게 파워포인트의 아주 독보적인 기능이죠.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MS 오피스 365라고 그래갖고 뭐 이런 것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물론 무료로 쓸 수 있는 다른 유사한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구글 독스 같은 경우도 파워포인트, MS 오피스 기능 거의 다 제공을 합니다. 무료고요. 또 크라우딩 서비스가 돼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또는 하드디스크 공간 확보 없이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기회가 된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한번 무료로 다운받아서 체험해 보기 바랍니다. 계속 도형 얘기가 나오네. 지금 보이는 요 기능이 바로 스마트 가이드 기능입니다. 어떤 객체를 배치할 때 요 높이를 서로 이렇게 맞춘다든지 이거와 이거 간격을 얘랑 얘를 동일하게 맞춘다든지 이런 기능이 바로 스마트 가이드의 기능입니다. 아주 사소한 건데 그림 그릴 때 조금 위치가 안 맞네, 높이가 안 맞네 이럴 때 요 가이드선이 필요할 때마다 나왔다 없어지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크라우딩 기능은 이번 강의에서는 별로 설명을 하지 않을 건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원노트라든지 엔드라이브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써가지고 크라우딩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실습하고 어떤 과제물 제출할 때 뭐 집에서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PC방 가서 작업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파일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뭐 USB를 갖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럴 때 이 원드라이브를 쓰면 크라우딩 서비스를 사용하면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
예, 여기 앞에서 했던 도형의 병합, 도형 병합 기능이거든요.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둘을 이렇게 겹쳐 놓은 다음에 병합이란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하나가 돼 버립니다. 또 결합이란 기능을 쓰게 되면 이렇게 결합이 되고 요 중간에 빈칸을 비워야 되죠. 요건 좀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용도로 쓸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또 조각이라고 하면은 이건데 이 두 도형을 겹쳤을 때 영역이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이 나오죠. 즉 이게 별도의 도형으로 생성이 돼 버립니다. 자기가 도형 연산을 한 다음에 이미 파워포인트에 등록되어 있는 도형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양의 도형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각각 그래서 붙여진 형태가 되고요. 아니면 교차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요 교차된 교집합 부만 딱 요거만 독립된 도형이 돼 버립니다. 그럼 요거만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작업하는 과정에 내가 필요한 모양의 도형이 있을 경우 다른 도형과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맨 마지막에 빼기는 동그란 거에서 세모난 부분을 잘라낸 형태 도형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도형 병합이란 과정에 이런 그 항목에 이런 게 들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성된 얘들은 각각 독립된 도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도형 객체가 돼 버리는 거죠.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빼기 빼먹었네. 빼기라 뺐나? 예, 예. 이거 이제 스마트 가이드 기능이거든요. 지금 보면 화면이 슬라이드가 옆으로 넘어가는 건 전환 기능이라고 합니다. 페이지가 바뀔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여기 제목 부분이 통통통통통통 이건 애니메이션 기능이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 눈을 뺏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작업할 때 이 점점점 선은 작업할 때만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맞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딱 그림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파워포인트를 쓰다 보면 스냅이라는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어떤 대상을 움직일 때 보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정 간격을 탁탁탁 튕겨 다닙니다. 바둑판에 보면 이렇게 눈금 있죠. 바둑알을 둘 때는 제대로 정확한 자리에 놓도록 즉 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놔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이드하듯이 파워포인트 화면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눈이 있어서 그리드가 형성이 돼 있어서 작업할 때마다 탁탁탁 튀어가면서 특정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즉 미세하게 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이런 부분 작업할 때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다 이럴 때 마우스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Alt 그 ALT 키를 딱 누른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아주 미세한 동작까지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Shift 키를 이용해서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어떤 도형을 움직이게 되면 X축으로만 움직이거나 Y축으로만 명확히 움직입니다. 대각선 움직임은 막아줍니다. 즉 어떤 게 이렇게 맞추기 작업을 할 때 이것도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Alt 키를 사용을 하고요. X축, Y축 딱 맞추어서 움직일 때는 Shift 키를 사용합니다. 또 이 Shift 키는 도형의 크기를 조절할 때 정확하게 정사각형이나 동그라미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써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스마트 가이드 기능, 눈금이 나오는 거 아주 좋은 기능이고요. 스포이드 기능, 스포이드 기능은 스포이드 그림, 이거 스포이드 그림 알죠? 뭐 의미야? 어떤 물질을 쪽 빨아들여서 샘플링을 채취한다 이런 그림이죠. 내가 이 그림을 지정을 하고서 색깔을 지정을 하는데 나 요 그림을 요 색깔을 넣고 싶어. 근데 이 그림에서 정확히 어느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여기서 확장 버튼을 딱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창에 보면 여기 스포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딱 선택하는 순간 화면이 없어지고 마우스 컷에 스포이드 모양이 나오는데 그때 여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 그때 여기에 이 색깔이 싹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기능, 색깔을 복사하는 기능 이런 걸 스포이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추가됐습니다. 아주 미세한 건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는 MS 오피스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파워포인트는 매 버전이 향상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 추가되는 기능이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것 같지만 작업 효율이나 어떤 제품, 어떤 프리젠테이션 자료의 품질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제품 하나 배우고서 매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새로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시간이 날 때 또는 발표 자료가 있을 때 특별한 이런 스마트 가이드라는 게 나왔어, 스포이드라는 게 있네,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는 한번 잠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예, 이제 파워포인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아까 메뉴 보여준 것도 있었죠. 거기서 파워포인트라는 걸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보통 이걸 시작 화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파워포인트 기본적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내용들 나오고요. 그 샘플 서식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그냥 선택해서 나 이 그림을 배경으로 할래, 이걸로 할래 이렇게 선택해서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걸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나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 때는 이런 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간 순간에 여기에 너무 얽매이게 되고 또 이 디자인 때문에 내용을 자꾸 내가 뭘 만들려고 했었던지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그 배경 그림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쓰지 않고요. 여러분도 지금 배울 때 처음부터 이 디자인을 적용하는 상태로 하지 말고 내용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기 바랍니다. 또 몇 번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몇 개가 좀 선택이 됩니다. 늘 그 스타일로 하죠. 나 같은 경우는 디자인 없는 거 씁니다. 내용에 충실하라는 의미죠. 거기서 내가 스텝 프리젠테이션 또 다른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면 요 화면은 스텝 프리젠테이션 디자인이 적용 안 된 이걸 선택한 경우 그러면 이렇게 편집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파워포인트 에디팅 환경입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을 작성하는 화면이죠. 이쪽에 뭐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목록이 나오고요. 내가 지금 작업하는 슬라이드 내용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뭐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막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이거 목차 윈도우 탐색기 목록 폴더 리스트 같으네. 이건 내용이구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다 제목을 입력하시오. 여기 부제목을 입력하시오. 라고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 이런 툴바에 있는 사항들은 단계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이건데 이걸 리본이라고 하거든요. 리본. 보통 우리가 이거 메뉴를 갖다 탭이라고 얘기해요. 메뉴 탭. 그리고 메뉴를 선택하면 그 세부 항목은 리본이라고 그래서 여기 툴바가 제시가 됩니다. 툴바라는 표현을 쓰질 않더라고요. 얘들도. 아까 보면 시작 화면이 나오고 작업 화면이 나왔죠. 이런 식의 시작 화면이 나왔고요. 이 작업 화면이 나왔는데 어떤 때 보면 이 단계 거쳐서 여기 들어가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내가 더블 클릭해서 바로 나오면 되지 뭐 자꾸 선택을 하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파일을 선택하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런 메뉴가 파워포인트 옵션. 여기에서 일반 항목에 보면 아래쪽에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시작 화면을 표시합니다. 표시라는 체크 이걸 꺼버리면 됩니다. 이걸 꺼버리면 이 화면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 화면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필요할 땐 내가 다시 켜놓으면 되죠. 그래서 시작 화면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파일에 옵션이 들어서 파일에 맨 아래 지금 메뉴가 하나 빠진 거예요. 파일 메뉴를 누르면 목록의 맨 아래쪽에 옵션이라 계정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 누르면 이 창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걸 꺼주게 되면은 시작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있고요. 한번 파워포인트 작업하면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화면 사이즈를 좀 설정을 해놓고 하는 게 좋거든요. 한번 설정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냥.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면 파일인데 디자인 탭을 선택하고 봐야 됩니다. 디자인 탭은 오른쪽 편에 가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크기라는 항목이 있고요. 누르면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일단 표준 와이드 스크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와이드 스크린입니다. 좋아요. 이게 느낌도 좋고요. 작업하기도 화면이 좀 넓어서 편합니다. 물론 뭐 상대적이긴 하거든요. 화면을 확대해 놓고 더 많은 내용을 넣어도 되는데 느낌상 화면 할수록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드. 요즘 모니터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모니터는 좀 네모 빡다 정사각형 분위기에 가까웠고 요즘 거는 가로로 좀 넓은 스타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와이드 스타일이 훨씬 좋습니다. 표준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제시가 됩니다. 최대할 거냐 맞춤 영역으로 볼 거냐 나오는 거고요. 와이드 누르면 와이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 말고 특별한 사이즈로 지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설정하는 거는 요 슬라이드 여기 점점점 표시되어 있죠. 한 페이지의 모양입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와이드로 했다고 그래서 인쇄될 때 종이에 꽉 채워 나오지 않습니다. 종이의 와이드 모양을 유지하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즉 A4지에 찍게 되면 빈 공간이 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내용을 이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싫으면 여기다 설정하는데 번거로워서
여기서 사이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용지랑은 틀리고 인쇄용 틀립니다. 슬라이드 페이지 설정 크기를 지정한 거고요. 또 이거를 가로로 볼 건지 세로로 볼 건지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슬라이드입니다. 즉 이 보이는 이 내용이고요. 여기 슬라이드 노트 유인물 개요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가 나중에 설명 한번 할 겁니다. 슬라이드 내용 나오고 여기 설명을 달아주는 이런 식의 슬라이드 노트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이걸 가로로 찍 이거 세로로 찍은 거죠. 아니면 이렇게 넓게 찍을 거냐, 세로로 찍을 거냐, 뭐 그런 걸 지정하기도 합니다. 슬라이드를 처음 만들 때 뭐 가로 세로 비율도 지정을 하지만 그게 가로인지 세로인지 유인물이 나갈 때도 그게 가로인지 세로인지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크기 아까 본 표준하고 와이드 사이즈 두 개 얘기했죠. 지금 보면은 시각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죠. 뭐 개인적인 뭐 느낌인데 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이걸 많이 선호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니터 사이즈가 이런 형태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와이드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왜 모니터도 옆으로 많이 넓어지고 커졌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좀 안정적으로 보자 뭐 그런 의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그 단순히 우리가 메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표준과 와이드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봅시다. 이제 파워포인트 시작하게 해서 아까 파일을 열었고요. 새 파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 화면이 나오게 되면 특정한 이건 뭘 선택했나? 그림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서식 파일은 미리 디자인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인데 그걸 선택하면 내 슬라이드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 즉 서식 파일 이용하는 거. 이거 선택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할 때는 가능하면 서식이 없는 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이겁니다. 이거. 화면에 좀 그림이 좀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이 배경 서식이 깔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려는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그림을 자꾸 그림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한번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은 맨 위쪽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몇 개 모여 있습니다. 이걸 갖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주 쓰는 게 있으면 여기에 등록해 놓고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 가능하고요. 필요한 것 제거도 가능합니다. 요 끝에 버튼 누르면 나오거든요.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거는 화면이 아무리 변동이 돼도 리본을 감추든 펼치든 어떤 탭을 선택하든 이거는 고정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 파일 이름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 제목 표시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름 나오고요. 사용되는 파일 이름 여기 표시가 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지금 내가 어떤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여기 보면 물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움말입니다. 요즘 뭐 도움말이 잘 돼 있어서 마우스만 갖다 대면 버블팁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감춰지고 해서 잘 쓰진 않는데 필요할 때는 요 물음표를 누르게 되면 도움말이 연결이 돼 갖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여기 보면 위로 가는 화살표 표시가 요겁니다. 요거는 리본 표시 옵션입니다. 그래서 리본 표시 지금 여기 얘가 리본 표시인데 이거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딱 누르면 이게 감춰져 버립니다. 이 전체가 전체 리본이 다시 누르면 또 확장이 됩니다. 감출 땐 이거 누르는 게 아니라 요거 누르면 더 편하고요. 요거 누르면 바로 여기 위로 딱 감추기 기능이 축소돼 버리죠. 리본 표시 옵션 알고 있고요. 그 밖에 여기 있는 세 개는 윈도우 이 창을 제어하는 옵션들이죠. 최소화 아니면은 여러 창으로 뭐 최대화가 안 나오네. 지금 최대화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최대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여러 창이 표시될 때는 최대화 이만한 버튼이 하나가 표시가 되죠. 이거 누르면 상황에 따라서 아이콘 모양이 바뀌네요. 알고 있고요. X면 종료죠. 이 창을 닫고 작업을 종료시켜라. 그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6번이 어디 갔나? 6번 여기 보면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를 탭이라고 합니다. 지금 파일, 6번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죠. 요거는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메뉴라는 말을 안 쓰고 탭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 표현될 때 마치 견출지 같이 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말 같은데 어쨌든 저런 걸 탭이라고 합니다.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리본은 이 그림 전체, 이 전체가 리본입니다.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옛날엔 툴바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툴바 이 부분을 리본이라고 합니다. 리본은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 있고요. 거의 메뉴 탭 안 누르고 여기서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메뉴를 누르면 풀다운 메뉴에서 위에서 쭉 목록이 나서 목록이 고르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탭 모양만, 리본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정 사용자, 우린 크라우징 서비스 지금 안 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용자 이름이 나오고요. 크라우징 서비스 원노트 같은 데 원드라이브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그 사용자 이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기회 됐을 때 한번 써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축소창이라고 되어 요 옆에 목록 같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익스플로러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뭐 탐색기라는 표현도 쓰는데 여기는 슬라이드 축소창, 슬라이드를 작게. 좀 바꿔 얘기하면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테두리를 잡아당기면 그림이 커지기도 하고 축소하면 작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슬라이드 작업창입니다. 여기에 확대 축소 가능하고요. 여러분도 객체를 갖다 놓고 내가 보기 좋게 작업을 하죠. 마우스로 왼쪽 버튼 누르게 되면 선택, 더블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위치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상태 표시줄, 이 아래 표시된 것들이 상태 표시줄입니다. 여기에 보면 슬라이드 여기 나와 있네요. 전체 중에 현재 작업하는 게 몇 번째 페이지인지 표시되어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언어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한국어 쓰고 있네. 그림이 틀린 거 내가 잘라서 다시 쓴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노트 데모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요것들은 이걸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 노트 창, 요 밑에 요 숨겨진 창이 여기 하나, 요 아래쪽에 숨겨진 창이 그게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올 겁니다. 또 메모는 오른쪽 편에 창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 주석이죠, 일종의. 그런 거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씁니다. 나도 메모 몰랐다가 요 강의 자료 만들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편을 보게 되면 12번은 슬라이드 보기 단추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기본 보기입니다. 이거를 여러 장 보기 또는 슬라이드 쇼로 보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4가지나 있네요. 하나씩 누르면서 이것들 누르면서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 슬라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스크롤바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있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확대되는 거고 왼쪽은 축소되는 거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10%에서 400%까지인가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 4배까지 키워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어차피 뭐 모니터 사이즈가 제한이 되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는 꽉 채우기죠. 슬라이드를 현재 창 크기에 꽉 맞추어서 표시해 달라 그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화면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 이것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쓰게 되는데 몇 번 그걸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우스 그걸 이동해서 탁탁탁 누르게 됩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거나 키보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여기는 기본적인 아이콘들을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한 번씩 쭉 확인하면서 여기 보기도 샘플이 나와 있네요. 이거 보고서 화면을 보기 표시도 이렇게 바꿔보고 확대 축소도 해보고 한 번씩 쭉 내용들을 꼭 확인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동작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화면이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무엇인지, 파워포인트 시작하기, 또 파워포인트의 화면 구성 요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요소 설명하다 말았죠. 생각보다 양이 많네. 뭐 기초적인 사항인데 처음에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지 쓰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첫 시간 수고했습니다.